먼저 간 남편의 낡은 서랍을 정리하던 중 작은 USB 하나가 굴러떨어졌습니다. 별것 아닌 줄 알았던 그 USB 안에는 150억 원의 비트코인이 들어있었죠. 하지만 기쁨도 잠깐 이웃 할머니의 한마디가 제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어요. 요즘은 돈 앞에서 자식도 믿을 수 없다더라. 과연 내 새 아들은 어떨까요? 돈이 없는 가난한 어머니와 150억을 가진 부자 어머니를 똑같이 대해줄까요? 오늘 제가 직접 시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결과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특히 막내의 반응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과 완전히 다를 거예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다음 이야기를 계속할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3세 김정숙입니다. 35년간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다 교장으로 퇴임한 평범한 할머니죠. 6개월 전 남편을 먼저 보내고 나서 이제야 그의 유품을 정리할 마음의 준비가 됐어요. 남편 김동수는 15년 전까지 동네 컴퓨터 학원 원장을 했었거든요. 요즘 말로 하면 IT 1세대였죠. 서랍 깊숙한 곳에서 작은 USB를 발견했을 때는 그냥 오래된 강의, 자료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거기 붙어 있던 메모지를 보고 깜짝 놀랐죠. 정수가 혹시 내가 먼저 가면 이걸 컴퓨터 학원 김 사장에게 보여줘. 비밀번호는 우리 정수기 마이너스 2009년 비밀번호가 남편이 저를 부르던 애칭이었어요. 가슴이 뭉클했지만 이게 뭔지 궁금했죠. 다음 날 바로 동네 컴퓨터 학원으로 갔어요. 김 사장님이 USB를 컴퓨터에 꽂더니 눈이 휘둥그레지더라고요. 할머님, 이거 대박이에요. 화면에는 비트코인, 월넛이라는 프로그램이 열려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300 BTC라고 써 있었죠. 할머님, 이게 비트코인이에요. 2009년에 300개를 사두셨네요. 지금 시세로 계산하면 김 사장님이 계산기를 두들기더니 입이 떡 벌어졌어요. 150억 원이에요. 그 순간 현실감이 없었어요. 150억이라니. 평생 교사 월급 다 합쳐도 안 되는 돈이었거든요. 할머님, 남편분이 진짜 성견지명이 있으셨네요. 2009년에 비트코인을 사두시다니. 집으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기쁘기보다는 두려웠어요. 이런 큰 돈 앞에서 사람이 어떻게 변할지 무서웠거든요. 그때 옆집 박할머니가 다가왔어요. 정수가 요즘 뉴스 봤어? 상속 때문에 자식들이 부모를 요양원에 버리고 심지어 살해까지 하는 세상이래. 돈 앞에서는 자식도 믿을 수 없다더라. 박할머니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내 새 아들은 어떨까? 그날 밤 남편 사진을 보며 생각했어요. 남편이 생전에 자주 했던 말이 떠올랐거든요. 정수가 사람은 돈 앞에서 진짜 본성이 나온다. 그때 진짜 사람됨을 알 수 있지. 바로 그때 결심했어요. 이 돈을 나눠주기 전에 꼭 확인해야 할 게 있었어요. 과연 내 아들들이 돈 때문이 아닌 진짜 마음으로 어머니를 대하는지 말이에요. 새벽부터 옷장을 뒤져
가장 낡은 옷을 꺼냈어요. 몇 년 전 시장에서 산 싸구려 옷으로 색깔도 바래 있고 소매 끝이 약간 해져 있었죠. 거울 앞에 선 제 모습은 정말 초라해 보였어요. 마치 도움이 절실한 가난한 노인 같았죠. 하지만 이게 바로 지금 필요한 모습이었어요. 첫 번째 시험 상대는 장남 태연이었어요. 의사인 녀석은 항상 바쁘다며 명절에도 얼굴 한번 비추기 힘들거든요. 과연 장남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150억이라는 거금을 모르는 상태에서 말이에요. 지하철을 타고 강남으로 향하면서 마음이 복잡했어요. 정말 내가 이런 연기를 해야 하나 싶기도 하고 혹시 태연이가 따뜻하게 맞아줄까 하는 마지막 희망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무엇보다 두려운 건 아들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될까 봐서였어요. 태연이의 병원에 도착했어요. 김태연 내과의원이라는 번듯한 간판이 걸린 4층짜리 건물이었죠. 1층부터 4층까지 모두 태연이 것이라고 들었어요. 로비에는 고급스러운 소파와 대형 TV가 있었고 환자들이 가득했어요. 데스크 직원에게 원장을 만나러 왔다고 하니까 VIP 상담실로 안내해 주더라고요. 어머니, 갑자기 웬일이세요? 태연이가 하얀 가운을 입고 나타났는데 반가워하는 기색보다는 당황스러워하는 모습이 역력했어요. 마치 예상치 못한 불청객을 만난 것 같은 표정이었죠. 아들아, 어머니가 갑자기 와서 미안하다, 좀 급한 일이 있어서. 그래. 상담실은 정말 고급스러웠어요. 가죽 소파에 마호가니 책상, 벽에는 각종 의약, 상장들이 빼곡히 걸려 있었죠. 우리 아들이 이렇게 성공했구나 싶어 뿌듯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태연이는 저를 제대로 맞아주지 않았어요. 책상에 앉아서 계속 컴퓨터만 보고 있더라고요. 아들아, 네, 말씀하세요. 하지만 좀 급해서요. 오후 진료 시작해야 하거든요. 그 순간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어머니가 찾아왔는데 진료가 더 중요하다는 건가요? 아들아, 사실 어머니가 무릎이 너무 아파서 큰 병원에 갔더니 수술을 해야 한다는구나. 그제야 태연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하지만 걱정스러운 표정보다는 귀찮다는 기색이 더 역력했어요. 인공관절 수술인가요? 어느 병원에서요? 의사다운 질문이었지만 감정이 없었어요. 마치 일반 환자를 대하는 것 같았죠. 이래저래 3천만 원 정도 든다는데 아들아, 조금만 도와줄 수 있겠니? 태연이가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는 모니터를 보면서 말했죠. 어머니, 요즘 병원도 어려워요. 의료 분쟁으로 보험료는 오르고 임대료도 만만치 않고 제가 어디 돈 쓸 곳이 한두 군데인 줄 아세요? 그러더니 지갑에서 20만 원을 꺼내 제 손에 쥐어줬어요. 이걸로 일단 검사비나 내세요. 나머지는 글쎄요, 다른 형제들한테도 물어보시고. 20만 원, 겨우 20만 원이었어요. 아들이 3천만 원 수술비를 달라고 하는데 20만 원이라니. 그때 상담실 문 밖에서 간호사들이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원장님, 또 외제차 바꾸셨대요. 이번엔 벤츠 최신형이래요. 진짜요? 얼마나 비싸요? 1억은 넘을걸요?
역시 의사는 다르네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1억짜리 차는 사면서 어머니 수술비 3천만 원은 못 내겠다고요? 태연이가 시계를 보며 일어났어요. 어머니 죄송하지만 환자들이 기다리고 있어서요. 몸조리 잘하세요. 그리고는 문을 열어주며 나가라는 신호를 보냈어요. 마치 병원에 온 환자를 내보내는 것 같았죠. 병원을 나서면서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손에 쥔 20만 원짜리 두 장이 마치 돌덩이처럼 느껴졌어요. 하지만 아직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둘째 아들 태민이가 남아있으니까요. 태민이는 형과 다를 거라고 믿고 싶었어요. 지하철로 성수동으로 향했어요. 태민이가 운영하는 치킨집이 있는 곳이죠. 프랜차이즈 10개 점포를 운영한다고 들었는데 분명 형보다는 사정을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과연 둘째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장남의 차가운 반응 때문에 더욱 걱정이 됐어요. 성수동에 도착해서 태민이의 치킨집 본점을 찾았어요. 황금치킨 1호점이라는 번쩍번쩍한 간판이 눈에 띄었죠. 저녁 시간이라 손님들로 북적거렸어요. 주방에서 기름 튀기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렸어요. 직원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고 배달 오토바이들이 쉴 새 없이 드나들고 있었죠. 어머니,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태민이가 깜짝 놀란 표정으로 주방에서 나왔어요. 기름 냄새가 진동하는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죠. 장남보다는 반가워하는 것 같았지만 그것도 잠깐이었어요. 아들아, 어머니 좀 들어가도 되겠니? 아, 내 2층 사무실로 올라가세요. 잠깐만요. 태민이가 직원에게 뭔가 지시를 하더니 저를 2층으로 안내했어요. 사무실은 꽤 넓었어요. 큰 책상에 여러 대의 모니터가 있었고 벽에는 각 점포 매출 현황이 그래프로 붙어 있었어요. 어머니 앉으세요. 그런데 갑자기 무슨 일이세요? 태민이가 의자에 앉으며 물었는데 표정이 좀 불편해 보였어요. 아들아, 사실 어머니가 무릎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수술을 해야 한다는구나. 아, 그래요? 어느 병원에서요? 이래저래 3천만 원 정도 든다는데 조금만 도와줄 수 있겠니? 그 순간 태민이의 표정이 확 굳어졌어요. 그러더니 한숨을 크게 쉬며 말했어요. 어머니, 요즘 장사가 정말 힘들어요. 코로나 후유증도 있고 인건비는 계속 오르고 재료값도 장난 아니에요. 그러면서 컴퓨터 화면을 보여주더라고요. 보세요. 이번 달 매출이 작년 대비 30% 떨어졌어요. 임대료만 해도 한 달에 2천만 원이 나가는데 하지만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며 직원이 들어왔어요. 사장님, 새로 들어온 벤츠 점검 받으러 가실 시간 됐는데요? 아, 그래. 알았어. 잠깐. 벤츠요? 장사가 힘들다면서 벤츠를 새로 샀다고요? 태민이가 직원을 내보내더니 어색하게 웃었어요. 아, 그거는 사업용으로 필요해서요. 가맹점주들 만날 때 체면도 있고 변명이었죠. 분명히 아들아, 그래도 어머니 수술인데 어머니 정말 죄송하지만 지금 당장은 어려워요. 형한테 부탁해 보세요. 형이 의사니까 병원비 할인도 받을 수 있을 거고
그러더니 일어서면서 시계를 봤어요. 어머니 죄송한데 7시에 가맹점주 회의가 있어서요. 택시비라도. 태민이가 지갑에서 5만 원을 꺼내 제게 주려고 했어요. 됐다. 저는 그 돈을 받지 않았어요. 받을 수가 없었어요. 아들아, 어머니가 그냥 갈게. 어머니 태민이가 뭔가 말하려다가 그냥 입을 다물었어요. 그리고는 저를 엘리베이터까지 배웅해 주더니 얼른 들어가 버렸어요. 1층으로 내려와서 치킨집을 나서는데 직원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사장님 어머니신가 봐요? 응, 그런데 좀 이상하네. 왜 저렇게 초라하게. 사장님은 돈 많으시면서 어머니는 왜 저런 옷을. 직원들의 수군거림이 가슴을 찔렀어요.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면서 생각했어요. 장남은 20만 원, 둘째는 아예 빈손. 이제 막내 태준이만 남았어요. 태준이는 다를 거야. 어릴 때부터 가장 착했거든요. 형들이 공부할 때 태준이는 항상 제 옆에 붙어서 심부름도 하고 어깨 주물러 주기도 했죠. 그런 희망을 품고 마지막으로 막내 집을 향했어요. 구로구의 작은 원룸촌 세 아들 중 가장 어려운 형편에 사는 곳이었어요. 과연 막내는 형들과 다를까요? 아니면 더 큰 실망을 안겨줄까요? 구로구의 좁은 골목길을 걸어가며 마음이 무겁했어요. 두 형들 모두 차가웠거든요. 막내만큼은 다르길 바라는 마음이었지만 한편으로는 또 실망할까봐 두렵기도 했어요. 태준이가 사는 곳은 2층짜리 작은 빌라 1층이었어요. 대문 앞에는 택배 상자들이 쌓여 있고 좁은 마당에는 빨래가 펄럭이고 있었죠. 딩동 한참을 기다렸는데 아무도 나오지 않았어요. 혹시 없나 싶어 다시 한번 눌렀더니 그제야 문이 열렸어요. 어머니, 갑자기 웬일이세요? 태준이가 나왔는데 머리가 헝클어져 있고 눈이 충혈되어 있었어요. 집에서 계속 컴퓨터 작업을 하고 있었나 봐요. 아들아, 어머니가 급한 일이 있어서. 아, 들어오세요. 거실로 들어가니 정말 좁았어요. 작은 테이블 하나에 컴퓨터가 놓여 있고 여기저기 디자인 작업, 자료들이 흩어져 있었어요. 하지만 비좁아도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죠. 여보, 누구세요? 안방에서 며느리 수진이가 나왔어요. 갓난아기를 안고 있었는데 깜짝 놀란 표정이었죠. 아, 어머니. 안녕하세요. 갑자기. 어쩐 일이세요? 수진이가 급하게 거실을 치우며 말했어요. 아기가 울음을 터뜨렸는데 수진이가 달래며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아들아, 사실 어머니가 무릎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수술을 해야 한다는구나. 태준이가 심각한 표정이 됐어요. 어머니, 많이 아프세요? 어느 병원에 가셨어요? 형들과는 다른 반응이었어요. 진짜 걱정하는 목소리였거든요. 이래저래 3천만 원 정도 든다는데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태준이가 벌떡 일어났어요. 잠깐만요. 태준이가 서랍을 뒤지더니 통장 몇 개를 꺼냈어요. 그리고는 수진이를 불렀어요. 수진아, 우리 적금 통장 어디 있어? 왜요? 갑자기 어머니 수술비 필요해서. 수진이가 아기를 아는 채로 나와서 서랍에서 통장을 하나 더 꺼냈어요.
어머니, 이거 저희가 아기 태어날 때부터 모은 적금이에요. 800만 원 정도 있어요. 태준이가 다른 통장들도 펼쳐 보이며 말했어요. 이거는 비상금으로 모아둔 거고, 이거는 카드 대금 내려고 준비한 거고, 다 합치면 1200만 원 정도 될 것 같은데 아들아, 그럼 너희는 어떻게 살려고?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저희는 어떻게든 살아요. 그때 수진이가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저도 파트타임 일자리 알아보고 있어요. 아기가 좀 크면 일할 수 있을 거예요. 태준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그리고 요즘 프로젝트 몇 개 진행하고 있어서 다음 달부터는 수입이 좀 나을 것 같아요. 그러더니 태준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 1200만 원으로 부족하면 어떻게든 더 마련할게요. 대출이라도 받아서. 아니야, 아들아, 너희가 힘든데 어떻게 어머니가 아프신데 그게 뭐가 중요해요? 어머니 건강이 우선이죠. 수진이도 아기를 안은 채로 제 옆에 앉았어요. 어머니, 저희 집이 좁긴 하지만 수술 후에 여기서 요양하세요. 제가 정성껏 간병해 드릴게요. 그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이 어린 부부가 갓난아기까지 있으면서 자신들이 모든 걸 포기하겠다고 하다니. 아들아, 은주야, 어머니, 울지 마세요. 괜찮아요. 태준이가 휴지를 가져다 주며 말했어요. 형들한테도 연락해 볼게요. 다 같이 도와드리면 될 거예요. 아니야, 아들아, 형들은 바빠서. 그래도 어머니 일인데 바쁠 게 뭐가 있어요? 태준이와 수진이의 순수한 마음이 너무 고마웠어요. 동시에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이 착한 아이들을 더 이상 속일 수는 없었어요. 얘들아. 제가 가방에서 조심스럽게 USB를 꺼냈어요. 사실은 엄마가 아픈 게 아니야, 얘. 태준이와 수진이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이게 뭔지 아니? USB를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아버지가 2009년에 사둔 비트코인이 들어있고 지금 150억 원이 가치가 있다고 말이에요. 두 사람의 입이 벌어졌어요. 150억 원이요? 그래, 엄마가 너희들을 시험해 본 거야. 돈이 없을 때 정말 어머니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해주는지 말이다. 수진이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이런 시험은 너무해요. 하지만 태준이는 달랐어요. 갑자기 화가 난 표정이 되더니 일어났어요. 어머니, 이런 식으로 시험하시면 안 돼요. 아들아, 돈이 있든 없든 어머니는 저희가 모셔야 할 분이에요. 저희를 뭘로 보신 거예요? 형들이 차갑게 대했다고 저희까지 그럴 거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태준이의 목소리에 상처가 섞여 있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정말 잘못한 거구나. 하지만 이제 확실히 알았어요. 누가 진짜 효자인지, 누가 진정으로 어머니를 사랑하는지 말이에요. 과연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여기서 끝날까요? 아직 형들이 남아있는데. 말이에요, 아들아. 엄마가 정말 잘못했다. 미안해. 태준이의 화난 목소리를 듣고 나서야 제가 얼마나 잘못된 일을 했는지 깨달았어요. 어머니, 150억이 있으시면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시지. 왜 이런 연극을 하신 거예요? 저희가 얼마나 마음 아팠는지 아세요?
수진이가 태준이를 말렸어요. 여보, 그만해. 어머니 마음도 이해해봐. 그때 갑자기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태준아, 어머니 계시지? 문 열어. 장남 태연이의 목소리였어요. 어떻게 여기까지 온 걸까요? 태준이가 문을 열자마자 태연이가 헐떡거리며 들어왔어요. 뒤이어 태민이도 나타났죠. 어머니, 어디 계세요? 두 아들이 거실로 들어서더니 바닥에 떨어진 USB를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이게 그 비트코인이에요? 태연이가 USB를 집어들며 물었어요. 150억이라고요? 정말이에요? 그 순간 두 아들의 태도가 완전히 돌변했어요. 어머니, 왜 이런 엄청난 얘기를 안 하셨어요? 150억이라니, 이건 대박이잖아요. 태연이가 갑자기 밝은 표정이 되더니 제 양손을 잡았어요. 아까는 제가 정말 미안했어요. 병원 일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지금이라도 수술 예약 잡아드릴게요. 태민이도 흥분해서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저도 아까 정말 죄송했어요. 사업 스트레스 때문에 정신이 나갔었나 봐요. 이제 걱정 끝이에요. 저는 두 아들을 차갑게 바라봤어요. 아까는 20만 원도 아깝다더니 3천만 원은 없다더니 그건 완전히 착각이었어요. 태연이가 급하게 변명했어요. 주식에 일시적으로 묶여있던 자금이 많아서요. 지금 당장 정리하면 수술비는 물론이고 태민이도 합세했어요. 저도요. 사실 이번 달에 가맹비가 많이 들어올 예정이었거든요. 어머니, 이제 완전히 편하게 지내세요. 그때 태준이가 형들을 향해 소리쳤어요. 형들, 정말 부끄럽지 않아요? 돈 얘기 나오니까 갑자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잖아요. 태연이가 태준이를 노려봤어요. 야, 너 뭔 소리야? 150억 앞에서 침착할 사람이 어디 있어? 태민이도 비웃으며 말했어요. 그러게 어머니, 막내 집은 진짜 너무 좁아요. 150억 가지신 분이 이런 곳에 사시면 안 되죠. 저희 집으로 오세요. 펜트하우스로 이사해서 모시겠어요. 태연이가 흥분해서 외쳤어요. 아니에요. 어머니는 제가 모셔야죠. 두 형제가 서로 멱살을 잡을 기세로 다투기 시작했어요. 태연이가 계산기를 꺼내며 말했어요. 3등분하면 한 명당 50억씩이네요. 어머니, 이걸로 저희 모두 완전히 인생 역전이에요. 태민이도 눈을 반짝이며 소리쳤어요. 50억. 이제 제가 진짜 대기업 만들 수 있어요. 태준이가 분노로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어요. 형들, 너무 추해요. 어머니를 뭘로 보는 거예요? 태연이가 코웃음 쳤어요. 추하다고? 현실적인 거지. 너희가 뭘로 어머니를 모셔? 이런 좁은 곳에서? 그 순간 저는 결심했어요. 그만해. 제가 목청껏 외치자 세 아들 모두 입을 다물었어요. 너희들 꼴 보니 정말 한심하구나. 150억 앞에서 완전히 미쳐버렸네. 태연이가 어색하게 웃으며 변명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좀 흥분했지만 이 정도 큰 돈이면 당연히 어머니보다 돈이 더 소중하다는 뜻이구나. 태연이와 태민이 얼굴이 새빨갛게 됐어요. 아까 내가 가난한 어머니였을 때는 어떻게 했는지 기억하니?
하나는 20만 원 던져주고 하나는 아예 외면했잖아. 어머니, 그때는 정말 몰라서. 알았으면 뭐. 그때는 착하게 굴겠다고. 저는 차갑게 웃었어요. 너희는 가난한 어머니는 버리고 부자 어머니만 모시고 싶은 거구나. 태연이가 급하게 말했어요. 어머니, 그럼 이 돈을 어떻게 하실 건데요? 3등분해서 공평하게. 저는 코웃음을 쳤어요. 너희가 나한테 공평했니? 아까 그 대우가 공평했어? 태준이가 저를 말렸어요. 어머니, 그만하세요. 형들도 나름대로 사정이 아니야. 오늘 확실히 정리하고 넘어가자. 저는 USB를 다시 집어들고 큰 소리로 선언했어요. 이 150억은 태준이와 수진이에게 모두 준다.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태연이와 태민이가 동시에 소리쳤어요. 뭐라고요? 전부 다요? 맞아, 한 푼도 남김없이. 전부. 태민이가 바닥에 주저앉으며 울부짖었어요. 어머니, 그럼 저희는 어떡해요? 저희도 어머니 자식인데. 자식이면 자식답게 굴었어야지. 돈 냄새만 맡으면 달려드는 게 자식이야? 태연이가 발을 동동 굴르며 소리쳤어요. 어머니, 이건 너무 불공평해요. 법적으로도 살아있는데 무슨 상속 타령이야? 이 돈은 내 돈이고 내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 주는 거야. 태준이가 당황하며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는 이런 거액 필요 없어요. 형들하고 나눠요. 절대 안 돼, 태준아. 너만이 진짜 어머니를 사랑해줬어. 돈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말이야. 그때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어요. 휴대폰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였는데 정수가 잘했어. 모든 사람이 깜짝 놀라서 휴대폰을 바라봤어요. 화면에는 음성 메모 재생 중이라고 떠 있었어요. 이건 아버지 목소리예요? 태준이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래, 아버지가 USB와 함께 남긴 음성 메모야. 화면을 터치해서 처음부터 재생했어요. 정수가 내가 이 비트코인을 사둔 이유는 우리 가족의 미래를 위해서야 하지만 이 돈은 아무에게나 주면 안 돼. 진짜 효자, 진짜 우리를 사랑하는 자식에게만 주게. 사람은 돈 앞에서 본성이 나온다고 했잖아. 꼭 시험해 보고 줘. 그리고 태준아, 이 소리를 듣고 있다면 아빠가 너를 가장 자랑스러워한다는 걸 알아라. 넌 언제나 우리 가족의 자랑이었어. 음성 메모가 끝나자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태연이와 태민이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태준이는 눈물을 흘리며 중얼거렸어요. 아빠 수진이가 아기를 안은 채로 제 옆에 앉았어요. 어머니, 저희 정말 이런 큰 돈 받아도 될까요? 받아야지. 너희만이 받을 자격이 있어.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태준이 가족은 새 아파트로 이사했고 태준이는 작은 디자인 회사를 차렸어요. 저도 넓은 방을 하나 얻어서 손자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답니다. 무엇보다 좋은 건 태준이와 수진이가 돈이 생겼다고 해서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전히 따뜻하고 정성스럽게 저를 모셔주고 있어요. 태연이와 태민이도 가끔 찾아와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정말 반성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머니, 그때 정말 죄송했어요. 저희가 너무 못났어요. 이제 알았으면 됐어.
앞으로 마음만 따뜻하게 해라. 어느 일요일 오후 세 아들이 모두 모였어요. 어머니, 이제 정말 행복하세요? 태준이가 물어봤어요. 그럼 너희들이 다 내 곁에 있으니까 행복하지. 태연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니, 그때 시험해 주셔서 감사해요. 덕분에 정신 차렸어요. 태민이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요, 정말 부끄러웠어요. 저는 세 아들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얘들아, 엄마가 그동안 서운한 일도 많았지만 이제는 괜찮다. 너희들이 깨달았으니까. 그날 저녁 수진이가 차린 저녁상에 온 가족이 둘러앉았어요. 자식의 진심보다 값진 재산은 없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돈은 사람의 진심을 시험하는 도구일 뿐 진짜 부자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걸 말이에요. 여러분 가족은 어떠신가요? 혹시 돈 앞에서 변하지 않을 자신이 있으신가요? 사랑은 돈으로 살 수 없지만 돈은 사랑을 시험할 수 있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몇 주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거든요. 태준이가 갑자기 저에게 와서 말했어요. 어머니, 저 결심했어요. 뭘? 이 돈의 절반을 형들에게 나눠줄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 형들이 어머니를 어떻게 대했는지 기억하지? 태준이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그래도 형들이에요. 그리고 저희만 너무 많이 갖는 건 아버지 뜻도 아닌 것 같아요. 수진이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 저희도 많이 생각해 봤어요. 가족이 화목한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때 깨달았어요. 이 아이들이 정말 대단한 거구나. 돈을 가져도 욕심내지 않고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이 더 큰 거구나. 그래, 너희들이 정한 거라면. 결국 태준이는 형들을 불러서 말했어요. 형들, 각자 30억씩 가져가세요. 나머지 90억은 저희가 갖고 어머니 모시는 건 저희가 할게요. 태연이와 태민이가 깜짝 놀라며 말했어요. 태준아, 정말이야? 고마워. 대신 조건이 있어요. 태준이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앞으로 어머니께 진심으로 잘해드리세요. 돈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요. 그럼 당연하지. 두 형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이후 정말 많은 것이 바뀌었어요. 태연이는 병원 일부를 정리하고 시간을 더 내서 자주 찾아왔어요. 태민이도 직원들에게 가게를 맡기고 가족 시간을 늘렸죠. 무엇보다 세 아들 모두가 진심으로 저를 대하기 시작했어요. 돈 때문이 아니라 정말 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이에요. 어느 날 태연이가 말했어요. 어머니, 그때 시험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아니었다면 저희가 계속 그런 식으로 살았을 거예요. 태민이도 맞장구 쳤어요. 맞아요. 부끄럽지만 돈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태준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형들, 이제라도 깨달았으니 다행이에요. 지금 생각해보면 남편이 남긴 비트코인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었어요. 우리 가족을 진짜 가족으로 만들어주는 마법의 열쇠였던 거죠. 1년이 지난 지금 저는 태준이네 새 집에서 손자 손녀들과 함께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어요. 태연이는 주말마다 아이들을 데리고 놀러와서 온 가족이 함께 시간을 보내요. 예전에는 바빠서라는
말만 했던 아들이 이제는 어머니 보고 싶어서 라고 말하며 찾아와요. 태민이도 마찬가지예요. 직접 만든 치킨을 가져와서 온 가족이 함께 먹으며 이야기꽃을 피워요. 가게가 더 잘 되고 있다면서도 가족 시간을 먼저 생각해요. 그리고 태준이와 수진이. 이 아이들은 150억이 생겼는데도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정성스럽게 저를 모셔주고 돈보다 가족을 더 소중하게 여기죠. 어느 일요일 저녁 온 가족이 모여 저녁을 먹고 있을 때였어요. 할머니, 저희 아빠가 왜 할머니한테만 그렇게 잘해요? 태연이의 큰아들이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할머니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분이니까. 태연이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어요. 예전에는 아빠가 그걸 몰랐는데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거야. 태민이도 웃으며 말했어요. 맞아, 할머니가 없었으면 우리 가족이 이렇게 행복하지 못했을 거야. 그 순간 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정말 고생스러웠던 시험이었지만 결국 우리 가족 모두에게 소중한 교훈을 주었구나 싶었어요. 얘들아. 제가 새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엄마가 그때 시험한 건 너희들을 괴롭히려던 게 아니야. 정말 사랑하기 때문이었어. 알아요. 어머니, 새 아들이 동시에 대답했어요. 태준이가 덧붙였어요. 어머니, 그때 덕분에 저희 가족이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남편 사진을 보며 말했어요. 여보, 고마워. 정말 좋은 선물을 남겨줬네. 돈도 돈이지만 우리 아이들이 진짜 효자가 되게 해줘서 고마워.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잘했어. 정수가 지금도 가끔 생각해요. 만약 그때 시험하지 않고 그냥 돈을 나눠줬다면 어땠을까? 아마도 아이들은 돈만 받고 여전히 바쁘다며 저를 외면했을 거예요. 진짜 소중한 건 돈이 아니라 가족이라는 걸 깨닫지 못했을 거고요. 돈은 분명 중요해요. 하지만 돈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람의 마음이에요. 특히 가족의 마음은 그 어떤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가장 소중한 보물이죠. 여러분도 혹시 돈 때문에 가족과 멀어지고 계시지는 않나요? 늦기 전에 진짜 소중한 게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돈은 없어지면 다시 벌 수 있지만 가족과의 소중한 시간은 한번 지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거든요. 남편이 남긴 150억 비트코인. 그 돈으로 우리 가족은 더 행복해졌어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값진 건 아이들이 진짜 효자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이제 저는 정말 부자가 된 것 같아요. 돈 때문이 아니라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새 아들과 착한 며느리들, 그리고 사랑스러운 손자, 손녀들 때문에요. 여러분의 가족은 어떠신가요? 혹시 돈 앞에서도 변하지 않는 진짜 사랑을 나누고 계신가요? 기억하세요. 진짜 부자는 통장, 잔고가 많은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사람이 많은 사람이에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깨달음이 되었기를 바라며 이만 인사드릴게요.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끼는 하루 되시길 바라요.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만약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이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가 더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다음에도 더욱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